나무는 무 생명들을 품는다. 하늘 다람쥐가 나무에 둥지를 틀었다. 몸집에 비해 유난히 눈망울이 큰 하늘 다람쥐. 환경 스페셜은 2006년 봄 하늘 다람쥐의 번식 과정을 관찰했다. 해질녘 활동을 시작하는 야행성이지만 새끼가 딸린 암컷은 낮에도 먹이 활동을 한다. 하늘 다람쥐는 앞발과 뒷발 사이에 얇은 피부막이 있다. 비막이다. 비막을 이용해 하늘 다람쥐는 나무에서 나무로 빠르게 이동한다. 얼핏 보면 나는 것 같지만 하늘 다람쥐는 새처럼 위아래로 날지 못한다. 비행이 아닌 공기를 타고 내려오는 활공을 하는 것이다. 다리를 뻗어 비막을 펼치고 꼬리로 균형을 잡아 행글라이더처럼 기류를 타고 움직인다. 짧게는 5m, 길게는 30m 이상 활공이 가능하다. 땅을 밟지 않고 나무 사이를 이동해 다니는 하늘 다람쥐는 나무 구멍에서 잠을 자고 새끼를 키운다. 은사시 나무에 둥지를 튼 하늘 다람쥐. 나뭇가지 덤불에 둘러싸인 새끼의 모습이 보인다. 어미가 나무 가닥을 조심스레 헤쳐 새끼를 핥는다. 태어난 지 일주일, 아직 털이 없다. 새끼의 체온을 지켜주기 위해 어미는 나무 가닥으로 만든 이불을 덮어두고 다니는 것이다. 하늘 다람쥐는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운다. 새끼는 2달 가까이 어미 젖을 먹는다. 은사시 나무의 하늘 다람쥐 둥지. 새끼들이 제법 자랐다. 태어난 지 50일이 지나면 어미의 학습이 시작된다. 이제 젖도 떼야 할 시기. 어미는 새끼들을 밖으로 유도한다. 활공 학습을 시키려는 것이다.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 둥지 구멍 밖으로 나간다. 나란히 고개를 내민 형제, 어미를 찾는다. 어미는 멀리서 활공 시범을 선보인다. 그러나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새끼들. 첫째가 조심스럽게 둥지를 나선다. 높은 가지로 기어오르는 것이 활공을 시도할 모양이다. 둘째는 아직 머뭇거린다. 10m가 넘는 은사시나무 둥지에서 활공하는 게 쉽지 않다. 마침내 비막을 펼쳤다.
한 번의 시도 후 활공거리는 눈에 띄게 길어지고 있었다. 어미의 활공 모습을 수차례 지켜본 새끼는 어미가 한 그대로 능숙하게 활공을 한다. 하늘다람쥐 가족은 먹이가 있는 곳까지 활공을 통해 이동했다. 형제는 여린 나뭇잎과 열매를 스스로 따먹는다. 새끼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어미는 곁에서 지켜만 본다.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끝난 하늘다람쥐의 첫 학습. 활공 훈련을 마친 하늘다람쥐 새끼들이 둥지를 떠난다. 어미의 그늘을 벗어나 독립하는 것이다. 하늘다람쥐는 홀로 서기를 위해 새 둥지를 찾아 먼 이동을 준비한다. 하늘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 비막을 펼친 하늘다람쥐. 이제 자신의 하늘과 새로운 둥지를 찾아 먼 숲으로 날아간다. 그곳에서 하늘다람쥐는 어미로부터 받은 사랑과 학습을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해줄 것이다. 북극의 한 연구기지. 이곳에 우리나라에선 이미 멸종된 여우가 야생의 사냥꾼으로 자주 눈에 띈다. 북극여우가 둥지로 삼은 곳은 연구원들의 숙소 지하 구멍이다. 지난 2006년 여름 환경 스페셜 제작진은 북극여우의 생태를 기록했다. 건물 지하에서 새끼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민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밖으로 나오는 새끼. 한 마리가 아니다. 어미 품으로 하나둘 몰려드는 새끼들. 서로 밀고 밀리며 젖을 문다. 어미 여우가 이곳에서 낳은 새끼는 무려 8마리. 어미는 새끼의 몸을 정성껏 핥아준다. 생후 3주일쯤 된 새끼들, 형제끼리 귀를 빨며 논다. 여덟 마리의 새끼 여우는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화제다. 어미 여우의 짧고 둥근 귀가 사방으로 움직인다. 사냥감을 노리는 것이다. 여우가 이곳을 번식지로 택한 것은 사냥감인 새가 많기 때문이다.
초지가 넓고 얕은 호수가 있는 이곳은 새들의 좋은 보금자리. 흰 얼굴 기러기는 새끼를 거느리고 연한 풀을 뜯어먹는다. 여우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눈치를 챈 새들이 일제히 도망간다. 그러나 여우의 추격을 피하긴 쉽지 않다. 단숨에 새끼 기러기 한 마리를 낚아챈 여우. 새끼 여우들은 어미가 가져온 먹이를 넣고 싸움을 벌인다.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 새끼 여우는 힘과 근육을 키우고 사냥 기술을 익힌다. 먹이를 한 녀석이 다 차지해도 어미는 결코 관여하지 않는다. 야생의 사냥꾼으로 키우기 위한 어미의 학습 방식이다. 어미 여우는 50일 동안 새끼에게 젖을 주고 품어준다. 북극에서는 여름이 짧기 때문에 새끼들은 급성장해야 하고 8월 가을이 시작되면 독립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미는 새끼들을 엄격하게 키우고 학습시킨다. 북극 한 섬의 절벽지대. 이곳은 바다새들의 집단 번식지다. 키티웨이크는 바다에서 해조류를 물고 와 절벽에 둥지를 짓는다. 크고 화려한 부리를 가진 퍼피는 바다의 앵무새로 불린다. 번식을 앞두고 암수가 부리로 애정을 나눈다. 새들의 번식지에 북극여우가 나타났다. 녀석은 새를 잡아먹기 위해 절벽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 여우는 호기심이 많다. 무인도에 나타난 사람을 처음 봐선지 카메라 앞으로 다가와 본다. 북극여우가 절벽 아래 높은 바위 위로 오른다. 먹잇감을 노리는 중이다. 기러기들이 알을 품고 있다. 사냥감을 포착한 여우. 어미새가 잠시 자리를 뜬다. 둥지엔 알과 갓 부화한 새끼가 있다. 여우는 곧바로 달려들어 잽싸게 알을 훔쳐낸다. 알을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린다. 야생의 사냥꾼, 여우다운 솜씨다.
녀석은 바위지대에 거처를 두고 있었다. 바위 및 여우굴은 사방으로 뚫려 있다. 출입 통로는 수십 개가 넘는다. 굴 근처에 새끼들이 보인다. 태어난 지 한 달쯤 된 녀석들이다. 새끼는 아직 솜털이지만 몸집은 벌써 어미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 어미가 새끼들을 거느리고 어디론가 향한다. 사냥 훈련을 시키려는 것이다. 어미가 데려간 곳은 분홍발 기러기의 둥지. 어미가 새끼를 쳐다보며 재촉한다. 둥지를 노리는 새끼 여우. 그러나 결국 지나치고 만다. 새끼가 상대하기엔 너무 크다. 불안해진 분홍발 기러기가 주변을 살핀다. 둥지에는 갓 부화한 새끼들이 있다. 이 틈을 노리는 어미 여우. 실패한 새끼에게 보란듯 어미는 한 입에 새끼들을 물고 간다. 어미 여우의 뛰어난 사냥 실력도 반복된 학습을 통해 길러졌다. 집으로 돌아와 먹이를 먹는 여우. 새끼에게도 먹이를 나눠준다. 독립을 앞둔 시기, 어미는 먹기 좋게 잘라주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전달한다. 도심의 한 고궁에서도 야생동물의 학습 장면을 엿볼 수 있었다. 높은 나무에 안전하게 둥지를 튼 원앙 가족. 새끼들이 막 부화했다. 원앙은 알에서 깨어나면 곧장 바깥 세상으로 나간다.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때부터 어미의 학습이 시작된다. 첫 번째 학습은 낙하 훈련. 어미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 둥지 밖으로 나온다. 새끼들에게 신호를 보낸 뒤 단숨에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어미. 둥지 근처에서 새끼들을 불러낸다. 어미의 소리를 따라 둥지 밖으로 나오는 새끼들. 이제 뛰어내릴 일만 남았다. 태어난 지 만 하루밖에 안 된 새끼들이 낙하할 수 있을까? 의외로 새끼들은 겁이 없다. 과감하게 뛰어내린다. 높이는 무려 3m. 낙하하면서 새끼들은 어미가 했듯이 작은 날개를 휘젓는다. 몸무게가 가벼운 데다 바닥엔 낙엽이 푹신하게 쌓여 있어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 세상을 향한 새끼 원앙들의 첫 걸음마. 새끼들은 어미를 따라 물가로 간다. 원앙은 물과 뭇을 오가며 숲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해 나간다.
이러한 원앙의 학습이 제 어미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할까? 제작진은 지난 2007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원앙을 기르고 있는 서용길 씨를 만났다. 신기하게도 원앙이 서 씨의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 아이고 이 새끼들, 내 새끼들, 아이 참 잘한다. 추워 너는 아직도? 마치 어미 품인 양 서 씨의 품으로 파고드는 새끼 원앙들. 항상 제 주변에 있어요. 반경 한 5m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혹시 이제 가다가 멀리 가게 되면 소리내서 찾고 다시 또 들어오죠. 이리 와, 옳지, 왔어. 야생 원앙이 서 씨를 따르는 이유가 뭘까? 새가 사람을 어미로 여기게 만드는 그만의 비법이 있다. 서 씨는 하루 중 8시간 이상을 원앙과 함께 보낸다. 물을 좋아하는 원앙을 위해 함께 물놀이도 한다. 옳지, 옳지. 새의 야생성을 키워주기 위해 새장에만 가두지 않는다. 새끼들을 데리고 가끔 야외로도 나간다. 이리 와, 이리 와, 얘들아. 옳지,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한참 떨어져 놀다가도 새끼 원앙들은 서 씨가 부르면 한 걸음에 달려온다. 옳지. 부화한 지 55일이 지난 원앙. 이제 정상적인 비행을 할 때가 왔다. 서 씨는 난간으로 새를 유인해 비행 학습을 시킨다. 부화 후 60일째. 원앙은 지붕에서 긴 비행을 준비한다. 힘차게 날아오르는 원앙. 이제 이들은 사람 곁을 완전히 떠난 것일까? 서 씨가 박수를 치며 원앙을 불렀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30분간의 비행 뒤 원앙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새와 인간의 교감. 이는 학습이 만들어낸 믿음의 드라마다. 바다 동물도 이런 학습이 가능할까? 백령도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물범. 폐호흡을 하는 물범은 쉴 장소로 암초가 필요하다. 좁은 암초에서 물범 간의 자리 다툼이 치열하다. 다리가 발달되지 않아 육상에서는 매우 둔하지만 물에선 몸이 민첩하다. 날렵하게 헤엄치는 물범. 제 아무리 빠르다는 물고기도 물범에겐 상대가 안 된다. 이런 물범과 친구로 지내는 이가 있다. 백령도 토박이인 김진수 선장. 직접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기도 하고 때론 잠수해 해산물을 캐기도 한다. 서해는 동해와 달리 바닷속 시야가 흐려 물질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 물범이 있는 바다 주변엔 물고기뿐 아니라 전복이나 성게도 많다. 그러다 보니 물범과 마주치기가 예사. 물범은 다가왔다가도 금방 도망을 갔다. 알고 보니 기포에 놀라 달아났던 것. 이 사실을 안 김 선장은
물범이 오면 최대한 숨을 참는다. 그러면 물범은 김 선장 곁을 떠나지 않는다. 김 선장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물범. 호기심에 오리발도 물어보고 사람의 존재가 괜찮다고 느꼈는지 제작진에게도 다가온다. 물범은 김 선장이 손짓을 하면 다가오고 악수까지 받아준다. 물범과의 교감은 김 선장의 반복된 학습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야생동물의 각인 학습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복원을 위해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 가슴곰. 2001년부터 방사가 시작돼 현재 19마리의 반달 가슴곰이 지리산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중엔 야생에서 낳은 새끼도 있다. 지난해 1월 2마리의 곰이 야생에서 새끼를 출산한 데 이어 올해도 어미곰 1마리가 새끼 2마리를 낳은 게 확인됐다. 멸종된 반달 가슴곰을 복원하는 게 멀지 않았다는 것이 희망의 메시지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적응 훈련 과정에서 인간과 친해져 버린 반달곰은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은 물론 등산객들에게 먹이를 구걸하기까지 했다. 야생성을 잃어버린 곰들은 모두 회수 조치됐다. 녀석들은 결국 계류장에 갇혀 사육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들에게서 얻은 교훈, 바로 인간을 각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실패를 토대로 반달 가슴곰 복원팀은 새로운 학습에 들어갔다. 우선 적응 훈련 중에 사람의 모습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았다. 이 옷은 저희들이 적응 훈련 시키기 위해서 제작을 한 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옷만 입고 곰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옷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달 무늬도 새기고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검은 두건까지 써서 완벽하게 가리고 곰을 대했다. 먹이도 순순히 주지 않았다. 매질을 해가며 사납게 행동했다. 사람이 먹이를 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각인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인간과 가까워지면 야생에서 적응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한 달간의 적응 훈련 기간도 보름으로 앞당겨 빨리 방사했다. 학습을 달리 받았던 반달 가슴곰은 야생에서 잘 적응을 했을까? 이듬해 봄, 동면에서 깨어난 반달 가슴곰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절벽지대에 자리를 잡은 녀석은 스스로 먹이 활동을 했다. 진달래 꽃잎을 따서 먹는가 하면
능숙하게 나무에 올라 높은 가지에 달린 새순이나 씨눈을 따먹기도 했다. 응달진 바위 틈, 이끼의 고인물을 핥아먹으며 갈증도 푼다. 반달 가슴곰은 나무 껍질 속에 수액이 들어있다는 것도 스스로 터득해냈다. 야생 환경에 완전히 적응한 것이다. 땅거미가 짖아 반달 가슴곰은 잠자리를 마련했다. 주변의 낙엽을 끌어모아 푹신한 자신만의 침대를 만든다. 그리고 곰은 야생의 품 안에서 잠이 든다. 멸종된 반달 가슴곰의 복원, 그 성공 열쇠는 바로 학습에 있었다. 치열한 야생의 세계에서 새끼를 키우고 종족을 이어온 동물들. 그들의 뛰어난 생존 본능은 학습을 통해 더욱 강해진다.